안녕하세요. 이차숙입니다. 오늘은 패러디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패러디는 원작을 모방하거나 변형시켜서 풍자나 해학의 효과를 얻어내는 문학의 한 형식을 말합니다. 그림책에도 패러디 그림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러디 그림책들은 주로 옛 이야기들을 패러디한 책들이 많지요. 이런 책들은 원작의 내용이나 이야기의 전반적 흐름, 그리고 인물들의 성격을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착되어 내려오던 허위적 권위의식이나 억압적 요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 이야기 그림책도 옛 이야기가 재화될 때 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림책 작가의 개인적 성향이나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상이 반영되어 이야기의 분위기나 느낌이 원래의 이야기와는 상당히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옛 이야기 그림책은 본래의 주제, 형식,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패러디 그림책은 원작을 모방하되 주제, 인물, 플롯을 대부분 해체시키고 변형시킵니다. 원작이 가진 이야기의 확실성과 획일성을 거부하고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기를 요구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마리의 어린 돼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기 돼지 삼형제로 개작되어 원작의 제목과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원작에서는 돼지 세 마리가 자매인지 형제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작된 책의 제목은 삼형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각기 제목이나 내용에서 원작과는 조금씩 다르게 개작되어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주제, 인물, 플롯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요. 그러나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기돼지 세자매, 아기 늑대 세 마리와 커다란 못된 돼지, 돼지 세 마리, 아기 돼지 세 마리의 진짜 이야기 등의 패러디 그림책들은 이야기의 주제, 인물, 플롯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패러디 그림책을 한 권씩 살펴보면서 패러디 그림책의 기능과 역할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아이들의 그림책 읽기 지도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는 정말 개작도 많고 패러디도 많습니다. 그 많은 패러디들 중에 아기돼지 세 자매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성별을 바꾸어 새롭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원작인 아기돼지 삼형제의 새로운 소재를 가미시켜 주제를 바꾸고 독자들에게 더 많은 생각을 하도록 요구하지요. 신랑감을 구해오라는 엄마의 명령에 따라 집을 떠나는 아기돼지 세 자매 이야기입니다. 첫째, 둘째 돼지는 잘생기고 돈이 많아 보이는 돼지 가면을 쓴 늑대와 결혼을 하고 결국에는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러나 셋째 돼지는 오히려 자신이 늑대 가면을 쓰고 늑대를 물리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 많은 돼지 총각들이 셋째 돼지와 결혼하기 위해 줄을 섭니다. 셋째 돼지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작인 아기돼지 삼형제의 주제는 성장과 독립의 문제라면 아기돼지 세 자매는 성장과 독립의 문제는 물론이고 동시에 경제적 문제나 삶의 목표에 대한 문제까지 다루고 있지요. 결혼이 반드시 삶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며 그 치레가 반듯한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거의 대부분 옛 이야기 그림책처럼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늑대를 물리친 돼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남성 돼지들이 줄을 서서 결혼하자고 신청을 하지만 셋째 돼지는 좋은 신랑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결말을 독자에게 맡겨버리는 열린 결말 구조이지요. 이 책을 읽는 독자는 페미니스트적 관점의 이 이야기를 나름대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기심과 재미를 느끼면서 원작과 비교하고 차이점을 발견해낼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아이들에게 책이 던지는 주제뿐만 아니라 인물, 사건, 배경 등 책이 지닌 다른 문학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더 깊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림책 읽기는 작가가 던지는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독자의 능동적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책을 소화해내는 독자의 능력에 따라 책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패러디 그림책은 일정한 틀을 지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야기가 서로 얽혀 있어서 상호 텍스트적 읽기를 요구합니다. 상호 텍스트적 읽기의 단어가 좀 새로운 단어입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습니다. 즉, 변형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는 독자의 해석이 큰 몫을 차지하게 되지요. 독자는 확정적으로 여겨지던 하나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새롭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새로운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독자는 그림책을 읽을 때 능동적으로 글과 그림을 읽게 되지요. 아울러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기도 얼마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독서가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로 이어지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패러디 그림책의 큰 장점이지요. 원작과 다양한 패러디 그림책들을 함께 구하여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